여러분, 혹시 쇼츠에서 이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긴 여객기 타이틀을 한동안 유지했던 곧 퇴역을 앞둔 루프트한자 에어버스 A340-600 퍼스트 탑승기입니다. 이번에 저는 카이로로부터 뮌헨으로 이동하여 환승 후 뉴요크 공항으로 가는 오후 3시 45분 출발 LH412편에 탑승하였는데요. 이 구간 발권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총 8만 마일과 유류할증료, 세금으로 카이로로부터 뮌헨까지 루프트한자 비즈니스, 뮌헨에서부터 뉴요크까지 루프트한자 퍼스트를 발권했어요. 루프트한자 퍼스트 좌석은 루프트한자 자체 마일리지가 아닌 이상 출발 3일 전에 파트너사의 표를 오픈하는데, 독일 출발 아시아 노선은 잘 풀어주지 않지만 독일 출발 미주 노선은 상당히 잘 풀어주며, 만약 저처럼 아프리카 미주 노선이 아닌 유럽 미주 노선으로 설정할 경우 편도 5만 마일리지 착함으로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새로 나온 루프트한자 비즈니스 좌석인 알레그리스로 토론토행을 예약했었는데, 기종 변경으로 부랴부랴 표를 찾다가 뉴욕행을 발권한 케이스인데요. 더 자세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용한 퍼스트 좌석 발권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탑승 전 뮌헨 공항의 루프트한자 퍼스트 라운지부터 살펴볼게요. 뮌헨 공항에는 루프트한자 퍼스트 라운지가 두 군데 있는데요. 먼저 메인 터미널에 위치한 퍼스트 라운지에 가볼게요. 라운지에는 넓은 공간에 고급스럽게 배치된 가구들과 조용한 분위기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곳곳에 배치된 간식거리, 따로 구분되어 있는 C가방까지 유럽풍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구성이에요. 다른 한쪽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간단한 뷔페 식사와 주문형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저는 오전 중에 방문하게 되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역대급 달걀과 소세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는 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세계 각국의 진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 테마가 진행 중이어서 추천받은 진토닉 한 잔과 함께 위스키 온더락을 받았는데,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샤워실의 경우 실용적인 모습으로 딱 필요한 것들만 갖춰져 있는 모습인데요. 어메니티의 경우에는 루프트한자 퍼스트 전용 어메니티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루프트한자 퍼스트 클래스의 상징 러버덕은 카운터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으니 꼭 요청해보세요. 또 다른 뮌헨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는 J, K, L 게이트가 있는 새틀라이트 터미널에 있는데요. 지하로 연결되어 공항 내 철도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해요. 라운지는 활주로 방향으로 좀 더 개방적이며 복도 형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메인 터미널의 라운지에 비해 사람도 적고 전망도 좋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이용해야 한다면 이쪽 새틀라이트 라운지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가장 안쪽에는 식당 구역이 있는데요. 메인 터미널의 식사 구역과 마찬가지로 뷔페식 음식들과 함께 단품 메뉴를 주문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오후 시간으로 아침 메뉴와는 다른 구성의 식사를 할 수 있었네요. 제가 시킨 메뉴는 비너 슈니첼과 라비올리로 둘 다 굉장히 맛있었지만, 비엔나식으로 딸기잼을 같이 주는 슈니첼이 특히 맛있더라고요. 역시 대한민국 남자는 돈가스에 환장하게 됩니다. 이쪽 새틀라이트 라운지의 샤워 시설에는 몸을 담글 수 있는 카바나도 준비되어 있다는데, 이미 샤워를 했는데다 여유를 부리다 보니 어느덧 탑승 시간이 되어 아쉽지만 게이트로 바로 이동해봅니다. 다시 비행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에어버스 A340은 에어버스 최초의 여객기인 A300을 기반으로 한 사발기로 A330과 동체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기체예요. 즉 동체 폭이 A330과 동일한데 길이는 보잉의 현재 주력 광동체인 777보다도 긴 녀석인데요. 그래서 별명이 플라잉 소시지예요. 600 버전은 2층짜리 거대한 비행기인 보잉 747-8I가 나오기 전 747-400과
에어버스의 비만 돌고래 A380보다도 긴 동체로 한동안 가장 긴 상업용 항공기 자리를 지켰으나 대한항공도 보유하고 있는 보잉 747-8I의 등장과 함께 순위가 내려가고 말았어요. 747이나 A380이 길이만큼이나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 반면 A340은 A330과 같은 폭의 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동체 치고도 좁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루프트한자의 747-8I와 A380-800의 퍼스트와 비교할 때 공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이에요. 오늘 타고 갈 비행기는 A340-600 20년 된 기체로 루프트한자는 이 기체를 현재 10대를 굴리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몇 년 이내에 퇴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점점 사라져가는 사발기에 희소성이 더해진 루프트한자 A340-600에 탑승해봅니다. 오늘 제가 타고 갈 좌석은 1K로 루프트한자 퍼스트 좌석은 747, A380, A340에서 모두 8석의 퍼스트를 운영 중입니다. 이 긴 기체에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이코노미까지 4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좌석은 상당히 개방된 형태로 리클라이너 소파 형태의 좌석과 오토만으로 구성된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도 오래된 느낌이 물씬 나네요. 제가 탄 1K보다는 2K의 모습이 좀 더 이 퍼스트 좌석의 디자인을 잘 보여주는데요. 뭔가 옛 독일스러운 디자인에 브라운이나 디터 람스가 떠오르는 느낌의 결제됐지만 세련된 모습의 디자인이에요. 루프트한자의 퍼스트에는 항상 선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출발 전과 순항고도에서 이곳에 샴페인 등 와인의 준비와 물, 간단한 간식 등을 비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잉 747과 함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항공사답게 옛 페남의 747 퍼스트 느낌을 아직까지 유지하는 클래식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좌석이 개방되어 있는 것 또한 이 클래식한 느낌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승무원들의 능숙하고 프렌들리한 모습도 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좌석에는 필요한 물품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물, 어메니티 키트, 슬리퍼, 보들보들한 담요가 있었고요. 곧 잠옷도 가져다 주셨어요. 건조한 기내에 맞춰 에비앙 미스트까지 센스 있게 준비해 주셨네요. 좌석은 있어야 할 것은 모두 갖춘 모습이지만 리뉴얼 이후로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낡았다는 표현보다는 중후하달까요? 클래식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루프트한자 퍼스트만의 특징으로는 카펫 형식의 바닥 부분과 비슷하게 벽 부분도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부들부들한 촉감이 타 항공사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신기한 포인트로 볼 수 있겠네요. 폭이 좁은 기종 특성상 창은 부피를 차지하는 전동 블라인드가 아닌 수동 블라인드로 되어 있는데요. 747이나 A380과 다른 아쉬운 점이에요. 또 다른 아쉬운 점으로는 애초에 수납 공간이 부족한 좌석인데 폭이 좁은 A340의 특성상 그 공간이 더 작아지는 점을 들 수 있겠지만 구형 좌석답게 준비되어 있는 오버헤드 빈으로 살짝 아쉬움을 달래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화질 개선이 이루어진 디스플레이에는 한국어를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새로운 IFE가 적용되어 컨텐츠도 부족하지 않고 에어쇼도 A340의 모습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으로 최신화가 되어 있네요. 다소 촌스러운 세이프티 비디오가 트렌드에 좀 뒤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루프트한자의 모든 클래스의 좌석도 트렌드에 많이 뒤쳐져 있긴 하죠. 장미꽃이 준비되어 있는 화장실은 기종 특성상 매우 좁지만 최선을 다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편의 물품들이 인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항공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코노미석에 준비된 지하 화장실인데요. 유일하게 루프트한자의 A340-600에만 있는 화장실로 원래 화물칸 구역을 5칸의 화장실과 함께 승무원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놨어요. 평범한 이코노미의 화장실이지만 단층 비행기에서 747이나 A380에서 볼 수 있는 계단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또 이 기종의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 빠른 시간 내에 탑승이 끝났음에도 공항 상황으로 인해 1시간 정도 탑승한 채 대기하게 되었는데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웹타월과 장미 꽃잎을 시작으로 아페리티프와 아뮤즈부시가 지상에서 미리 제공되었어요.
7명의 승객이 지상에서 이미 4병의 와인을 비우고야 출발하게 됐는데 승객들 간 만남을 즐기는 사교 모임의 느낌도 이런 개방된 좌석이 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비행의 샴페인은 란손 밀레집 샴페인과 무려 로랑페리에의 알렉산드라 2007 빈티지가 제공됐는데요. 루프트한자 퍼스트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와인은 기본적으로 이전 타이항공 퍼스트에서 제공됐던 그랑 시에크를 제공하는데 목적지뿐만 아니라 시간별로도 와인 리스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복불복이 좀 심한 편이에요. 알렉산드라는 그랑 시에클보다도 한 급 위 와인으로 특별한 해에만 생산되는 로제 와인인데요. 이 와인이 루프트한자 퍼스트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번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깡뜨냑 브라운이라는 보르도 그랑크리 3등급 와인과 독일과 알자스 지방에서 나는 와인들로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네요.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출발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순환고도에 도착하자마자 저녁 식사가 시작됐는데요. 큼직한 테이블 위로 캐비어가 제공됐어요. 캐비어 이외에 도구나 곁들일 빵 등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고 이어 나오는 음식들도 생각보다 입맛에 맞진 않아 조금 실망했어요. 기대했던 스테이크도 익힘 정도가 너무 이분해버린 모습이에요. 거기에 아침으로 선택했던 샤키테리 플레이트는 너무 짜고 차고 이번 퍼스트에서 메뉴 선택은 전체적으로 실패에 가까웠지만 제공받았던 카푸치노는 거품기가 있는지 상당히 좋았고 아침까지 계속 따라주신 와인 덕에 식사의 아쉬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루프트한자 소금 후추통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9시간의 비행이다 보니 중간에 베딩 서비스도 진행됐는데요. 칸막이를 위한 공간 낭비 없이 널찍널찍한 침대 모드에 상당한 촉감의 침구류는 꿀잠을 보장해 주었고 상체 쪽만 가려주지만 상당히 묵직하게 올라와주는 칸막이 덕에 또 나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해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9시간의 편안한 비행 끝에 뉴워크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루프트한자의 새로운 비즈니스 알레그리스를 경험하기 위한 발걸이였다가 급 경험하게 된 퍼스트였지만 생각했던 것 이상의 좌석과 더불어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나의 지긋한 2분 승무원이었어요. 경력만큼이나 노련하고 위트 넘치는 퍼스트 담당 승무원분들이 객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이끌어주시고 이것저것 권유도 해주시며 승객들 간의 소통도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최근 추세인 각 승객을 위한 개별적 서비스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모습과는 달리 아직 옛 향수가 남아있는 클래식한 모습의 객실과 그에 맞는 서비스를 보여주는 루프트한자였습니다. 이 오래된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이런 쇼맨십을 갖춘 노련한 승무원들의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알레그리스 퍼스트 클래스의 좌석의 출시로 곧 사라질 예정이라 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좌석은 승무원이 활약할 기회가 훨씬 줄어들 매우 개인적인 좌석이 될 예정이에요. 아쉬운 마음과 함께 그 악명 높은 루프트한자의 222 배열의 비즈니스 좌석도 살펴보며 화기합니다. 이 루트가 카이로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카이로에서 체크인할 때 이미 싸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결국 저는 뉴워크에서 세컨더리로 끌려갔고 너 총 쏴본 적 있니? 군대 같은 조직에 소속된 적 있니? 같은 질문을 난 사우스 코리언이야. 사우스 코리언은 전부 군대에 가로 대답하고서는 30분 만에 풀려날 수 있었어요. 중동 또는 미국이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곳 방문 후 미국으로 갈 때에는 항상 긴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탑승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